새벽 5시 72세 박철수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. 알람 소리에 눈을 뜨자마자 옆에 누운 70세 아내 김영희 씨를 살핍니다. 여보, 잘 잤어? 하지만 아내는 대답이 없습니다. 박 씨는 조심스럽게 아내를 일으켜 세웁니다. 옷을 갈아입히고 화장실에 데려가고 세수를 시킵니다. 30분이 걸립니다. 예전엔 5분이면 끝났던 일입니다. 거실로 나와 아내를 의자에 앉힙니다. 여보, 아침 먹자.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. 박 씨가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아내 입에 넣어줍니다. 해봐. 아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입만 벌립니다. 박 씨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. 밥 한 그릇 먹이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. 식사를 마친 아내가 갑자기 박 씨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. 당신 누구세요? 우리 남편은 어디 갔어요? 박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. 나야, 여보. 철수야. 난 당신 몰라요. 우리 남편 찾아주세요. 아내가 울먹입니다. 박 씨는 조용히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. 괜찮아, 여보. 내가 여기 있어. 걱정 마. 이게 박 씨의 일상입니다. 15년째 매일 반복되는 일상. 아내는 15년 전부터 남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. 치매입니다. 박 씨 부부는 1975년에 결혼했습니다. 둘 다 25살이었습니다. 박 씨는 공장 노동자였고 김 씨는 식당 종업원이었습니다. 가진 건 없었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. 결혼식은 간소했습니다. 친척 몇 명만 모여서 국수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. 신혼여행은 경복궁 나들이가 전부였습니다. 여보, 미안해. 나중에 돈 벌면 제주도 꼭 데려갈게. 신혼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. 화장실도 밖에 있고 겨울엔 추워서 이불을 3장 덮어야 했습니다.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. 여보, 나 오늘 보너스 받았어. 3만 원이야. 박 씨가 좋아하며 돈을 내밀었습니다. 우와, 이걸로 고기 사 먹자.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. 1년 후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. 3년 후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. 가난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. 박 씨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. 낮에는 공장에서, 밤에는 경비 일을 했습니다. 아내도 낮에는 식당에서, 저녁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. 엄마,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? 딸아이가 물었습니다. 미안하다, 우리 딸. 엄마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할게. 부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. 아이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. 학용품 사주고, 교복 사주고, 급식비 내고, 돈이 모자랐습니다. 박 씨는 주말에도 일을 나갔습니다. 여보, 너무 무리하지 마. 몸 상해. 아내가 걱정했습니다. 괜찮아. 우리 애들 대학까지는 보내야지.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. 박 씨가 45살 되던 해 친구가 사업을 제안했습니다. 철수야, 우리 같이 사업하자. 1년만 하면 대박이야. 박 씨는 망설였습니다. 여보, 어떡하지? 친구가 사업 같이 하자는데. 아내가 말했습니다. 당신 하고 싶으면 해봐요. 나도 도울게요. 박 씨는 그동안 모은 돈 2천만 원을 전부 투자했습니다.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. 총 5천만 원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. 처음 6개월은 잘 됐습니다. 손님도 많고 돈도 벌었습니다. 여보, 이제 우리도 잘 살게 됐어. 박 씨는 신이 났습니다. 하지만 1년 후 큰 프랜차이즈 식당이 바로 옆에 생겼습니다.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. 한 달, 2달, 적자가 쌓였습니다. 결국 식당을 접어야 했습니다. 투자한 돈 5천만 원이
전부 날아갔습니다. 남은 건 3천만 원 빚뿐이었습니다. 박 씨는 절망했습니다. 매일 술만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여보, 미안해. 다 내가 잘못했어. 밤마다 울었습니다. 당신 정신 차려요. 아내가 소리쳤습니다. 울면 뭐해? 우리 같이 갚아요. 10년 걸려도 같이 갚자고요. 아내는 낮에는 식당 일, 저녁에는 청소, 밤에는 파출 일을 시작했습니다.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했습니다. 박 씨도 정신을 차렸습니다. 낮에는 공장, 저녁에는 대리운전, 밤에는 경비 일을 했습니다. 두 사람 모두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. 10년이 걸렸습니다. 2015년 드디어 빚을 다 갚았습니다. 박 씨는 아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. 여보, 고마워.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. 괜찮아요, 당신. 우리 끝까지 같이 가요.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. 그 해가 2015년이었습니다. 2010년 뭔가 이상했습니다. 아내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. 여보, 아침 먹었어? 방금 먹었는데 또 물었습니다. 여보, 우리 집이 어디야? 50년 산 집을 못 찾았습니다. 여보, 애들 이름이 뭐였더라? 자식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. 박 씨는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.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. 초기 치매입니다.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치료하면 나아요? 박 씨가 물었습니다. 완치는 어렵습니다.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의사의 대답에 박 씨는 주저앉았습니다. 자식들이 의논했습니다. 아버지,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는 게.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우리가 돈 댈게요. 안 돼.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. 내가 돌볼 거야. 요양원은 안 돼. 하지만 아버지도 나이가 됐어.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. 자식들은 미국과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. 큰아들은 의사, 딸은 회사원. 명절에도 오기 힘들었습니다. 박 씨의 간병이 시작됐습니다. 처음 1년은 손만 잡아주면 됐습니다. 여보, 나 여기 있어. 걱정 마. 아내는 가끔 남편을 알아봤습니다. 2년차 아내가 밥을 못 먹었습니다. 박 씨가 떠먹여야 했습니다. 여보, 해봐. 맛있지? 한 끼에 1시간씩 걸렸습니다. 3년차 아내가 화장실을 못 가렸습니다. 박 씨가 기저귀를 채웠습니다. 괜찮아, 여보. 부끄러워하지 마. 하루에 5번씩 갈아줬습니다. 5년차 아내가 완전히 남편을 못 알아봤습니다. 당신 누구세요? 싫어요. 가세요. 박 씨를 밀쳐냈습니다. 박 씨는 울면서도 아내를 돌봤습니다. 이웃들이 물었습니다. 아저씨, 왜 이렇게까지 해요? 요양원 보내세요.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내가 지켜야 해. 당신이 날 살려줬으니까. 10년 차, 박 씨도 지쳤습니다. 72세가 70세 환자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습니다.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. 여보, 조금만 더 버티자. 우리 조금만 더. 박 씨는 매일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. 사실 박 씨에게도 비밀이 있었습니다. 5년 전, 박 씨는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. 의사가 말했습니다. 수술해야 합니다. 그리고 항암 치료를. 5년 생존율이 60%입니다. 박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. 선생님, 그럼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어요? 잘 관리하면 5년, 길면 10년. 박 씨는 아내를 생각했습니다. 수술을 받았습니다.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. 걱정할까봐.
말 못하겠어. 혼자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. 항암 부작용이 심했습니다. 구토, 탈모, 극심한 피로.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. 여보, 나 괜찮아.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. 박 씨는 아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. 이웃 할머니가 물었습니다. 아저씨, 얼굴이 왜 그래요? 많이 아파 보이는데. 아니에요, 괜찮아요.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? 박 씨는 매일 밤 과거를 떠올렸습니다. 45년 전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졌을 때 매일 술만 마시고 집에 안 들어오고 나 같은 인간은 죽는 게 낫다고 외치던 박 씨. 그때 아내가 박 씨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. 당신, 나 좀 봐요. 우리 아직 젊잖아요.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. 내가 있잖아요. 우리 같이 일어서요. 아내는 10년간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.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고 머리카락이 빠져도 일했습니다. 그 과로가 병이 됐을까요? 의사는 말했습니다. 과로와 스트레스가 치매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박 씨는 자책했습니다. 내 잘못이야. 내가 무능해서 당신이 너무 고생해서. 박 씨는 매일 밤 혼자 울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당신을 지켜야 해. 끝까지.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야. 박 씨는 다짐했습니다. 2025년 봄,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. 박 씨는 오늘도 아내에게 점심을 먹이고 있었습니다. 여보, 해봐. 오늘은 된장찌개야. 당신이 좋아하는. 아내는 무표정하게 입만 벌렸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아내의 손이 움직였습니다. 박 씨 손을 잡았습니다. 박 씨는 놀라 아내를 쳐다봤습니다. 15년 만에 아내의 눈에 초점이 잡혔습니다. 박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. 당신. 박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. 여보, 나 알아봐.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. 당신. 철수. 아내의 입에서 박 씨 이름이 나왔습니다. 15년 만에 처음 들은 자기 이름이었습니다. 여보, 나야, 나. 박 씨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. 눈물이 쏟아졌습니다. 고마워요. 당신. 아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. 내가 힘들게 했죠. 아니야, 괜찮아. 박 씨는 흐느꼈습니다. 당신이 날 알아봐줘서 정말 고마워. 사랑해요. 철수. 아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. 미안해요. 그리고 고마워요. 박 씨는 아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. 15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. 5분이 지났습니다. 아내의 눈이 다시 풀렸습니다. 당신 누구세요? 아내는 다시 남편을 못 알아봤습니다. 하지만 박 씨는 괜찮았습니다. 아니, 너무 행복했습니다. 5분이라도 날 알아봐줘서 정말 고마워. 박 씨는 지금도 매일 아내를 돌봅니다.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밤 11시에 잡니다. 15년째 하루도 빠짐없이. 자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. 아버지, 정말 죄송해요. 큰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. 괜찮아. 너희도 바쁜 거 안다.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.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. 이제 자식들이 주말마다 찾아옵니다. 이웃들도 도와줍니다. 복지사님도 주 2회 방문합니다. 하지만 매일 밤 아내를 재우는 건 여전히 박 씨입니다. 여보, 잘 자. 내일 또 보자. 가끔
정말 가끔씩 아내가 박 씨를 알아봅니다. 한 달에 한 번, 5분 정도. 하지만 박 씨에게는 그걸로 충분합니다. 여보, 사랑해. 당신이 날 기억 못해도 난 평생 당신만 기억할 거야. 오늘도 박 씨는 아내 손을 잡고 잠듭니다.